화장 대란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다사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터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화장 시설도 부족하고요. 네. 그러니까 화장터에 가도 여러 가지 이제 화장 시설들이 존재하는데 그 네. 화장 시설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혹시 풍선 장례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풍선이요? 예. 네? 하늘로 띄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하늘로 띄워서 풍선에 매달아서 네. 성층권까지 올려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풍선이 터지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이런 식의 장례 문화가 도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더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도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화장 시설에서 3일차 화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흘장, 3일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마지막 날 화장을 하는 게 25%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4분의 3은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마지막 제주는 3일차 화장률이 7.6%에 불과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 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화장 대란이 일어났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화장 시설이 화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매장을 선호하는 문화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매장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률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화장률이 92%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화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고령화로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장 시설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화장 대란 징후는 지난해 여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3일차 화장률이 8월에는 56%, 한 3일차에 화장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한 30% 정도씩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말에는 7.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서울에 그렇다면 화장 시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전국의 화장시설이 총 61곳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시립승하원과 서울 추모공원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수원, 성남, 용인, 화성 4곳이 있고요. 인천도 한 곳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네. 이 61곳 가운데 수도권에 7곳밖에 화장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거 좀 늘릴 수는 없을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게 늘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화장 시설은 혐오 기피 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화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370여 기 정도인 화장 시설을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상황이 심각하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의 화장로를 우선 확대할 계획이긴 한데요. 문제는 화장시설이 들어가거나 화장로를 늘릴 경우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화장시설을 짓는 것은 지자체장이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자체장인 경우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표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장로를 늘리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니까 그 우리 지역에 화장 시설을 드리겠다 이러면 이제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장시설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즉 다사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장시설을 늘리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늘리는 것 말고는 현재 있는 화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건데요. 서울 시립승하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 수요가 늘어나니까 화장 시간을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이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역시 부족하고 안 되니까 화장로 운영 시간을 임시로 늘리는 비상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화장로를 늘리거나 화장시설을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 시설 부족, 뭐 유족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부모님을 보내드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례식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화장시설을 예약하게 예. 되거든요. 근데 예약을 못 한다 그러면 장례 일정이 한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고인을 제때 못 보내드렸다고 하는 죄책감 같은 것도 안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그건 지자체에서 그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 비용이 한 10만 원대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로 갈 경우에는 네. 그 관내 지역 주민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한 유족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그때 사망자가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도 이런데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텐데 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니까 답답하네요.